자, 이번 소식 야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육참 골단 칼 빼든 상황 상권. 자, 김상곤 혁신위원장 과연 상황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육참 골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과거에 변호했던 사범이 통진당 핵심으로 갔었다. 이런 이야기, 오늘 조간에 보도된 얘기, 그 논란 저희가 또 자세히 취재를 했는데요. 그 얘기까지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천상철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천 차장. 네. 자, 일단 김상곤 이분, 혁신위원장 이분 상황 어떠세요? 그만큼 권한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공천혁신이나 정치혁신, 당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얼만큼의 권한을 문재인 대표가 부여할 것인가에 달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 기자회견도 보면 굉장히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 자, 상황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당 대표님과 혁신위원님들께서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함께 해주실 때만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당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 골단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육참 골단, 바로 저 이야기인데 네. 오늘 문재인 대표가 한 얘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를 조국 교수가 먼저 했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18일 날 새정치 육참골단 제안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도 오늘 이제 트위터의 얘기인데. 예, 과거에 언급을 했었고. 과거에 육참골단이라 언급을 했고,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 말을 언급을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2대 도강도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한자 쓰는 분들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다 풀어서 물론 해줬으면 좋겠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요.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해 넘어져야 합니다. 용감하고 헌신적인 자두나무 앞에 머리 숙이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자두나무하고 복숭아나무가 같이 자라는데 벌레가 이 자두나무를 이렇게 먹으면 그 자두나무가 썩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걸 나무를 대신해서 복숭아나무가 먼저 쓰러져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예. 건데요. 아니요, 자두나무가 먼저 쓰러지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이게 오얀리자가 자두나무를 자두나무, 뜻하는 예, 거고 예. 이 도자가 복숭아 도자인데 공부를 오늘 많이 안 하셨네요. 예. 대신해서 쓰러진다. 네. 그래서 뭔가 희생을 얘기하는 건데 박성훈 논설위원, 이 육참골단도 보면 네. 이 살을 베어내서 뼈를 부러뜨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예.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희생해서 예. 목표를 이룬다 이런 취지의 말일 텐데 네. 희생한다는 게 이게 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연 친노의 어떤 패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희생하겠다. 문재인 대표가 희생한다의 의미인지 네. 아니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진들, 호남 중진들, 486들 거기를 희생시키겠다는 건지 어떤 겁니까? 당연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 먼저 내 살을 조금 베어주고 예. 그리고 더 큰 것을 획득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친노로 밖에서 인식될 수 있는 일부분을 희생하는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시작으로. 같습니다. 그럼 끝은 목표가 뭔가요? 당연히 아까 골단 예. 무너뜨려야 될 그것은 당 내에 소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기득권 세력, 지역주의에 찌든 세력 이렇게 어떤 본인들의 속을 채우는 세력이라고 비난을 했던 그 문 대표가 비난했던 그러한 구태 세력들을 당내에 향후 크게 봐서 그것을 일소하고 더 나아가서 그 바람으로 그 장풍으로 바로 새누리당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어떤 나름의 꿈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일단 일부 후퇴를 먼저 한 뒤에 하나하나씩 쳐나가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포석이 바로 육참 골단에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천상철 차장. 네. 자, 근데 혁신이 벌써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조국 교수가 예전에 육참골단이라는 말을 하면서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파 불문하고 도덕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들의 공천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개파 불문하고 4선 의원 다수 용퇴 또는 적진에 출마한다. 그리고 지역 불문 현역 의원 교체율 40% 이상 달성. 예. 이런 말들을 조국 교수가 힌트를 줬었거든요. 네. 결국 이대로 아마 혁신위가 아마 이런 과정들을
이런 걸 큰 목표로 해서 아마 공천 혁신, 정당 혁신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김상곤 위원장이 이럴 만한 힘을 갖게 될지 안 갖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가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모든 권한 혁신위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상황, 왕 위에 있는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황이 가능할지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혁신위원회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겠다. 앞을 가로막는 자 아무도 용납하지 않겠다. 정말 무서운 얘기고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예. 저는요, 지금 저 상황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데,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러난 왕이 현재의 왕의 사실은 위에 혹은 뒤에 앉아서 아직도 권력을 휘두르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그 나중에 이방원이 즉위를 했는데도 어떤 힘을 쓰려고 할 때 이제 이런 경우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경우는 상황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된다면 지금 요새 막 주말 드라마의 그 모 방송에 나오던데 지금 선조 치하의 세자인 광해 정도, 다시 말해서 전란 극복을 위해서 임시 군사 대권을 부여받아서 지휘를 하는, 비상 수습을 하는 분조 형태의 어떤 하나의 상황 개념이다. 임시 대권 개념. 예. 그런 정도지 상황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엄연히 대권은 말하자면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도 놓은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얼마나 과연 하나의 임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것이냐. 이것이 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할 수 없는 이 혁신 작업,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공천 혁신하겠다고 하면은, 그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 텐데, 천상철 차장.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했던 얘기, 그러니까 상황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앞으로 휘두르게 될 그 상황으로 간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한 번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이 나오는 겁니까? 예, 고개를 나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나오는데, 금방 얘기했죠. 혁신이 앞길 막으면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는 걸 꼭 노습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조금이라도 재밌게 해보려고. 하려고요. 예. 예. 네. 국물이 없다. 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네. 의미인 것 같고요. 자, 이겁니다. 바로. 네. 공천혁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친노의 문재인 대표가 공천하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의 이제 오른팔이 될 수도 있고 왼팔이 될 수도 있고 친노의 계파에 속해 있는 범친노에 있는 사람을 공천하려고 했을 때 김상곤 위원장이 저 사람 안 됩니다. 이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여야지만 이 사람이 결국 당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과연 현재의 권력으로서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새정치한테 주어진 과제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개파 척결인데, 네. 개파 모임 더하면은 재미없다. 네. 가만히 안 두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이 공천혁신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절대 개파 모임도 갖지 말아라. 오늘부터 개파 따로 모이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 예. 말라고. 지금 더 이상은 개파 모임에 개짜도 나오면 이 당은 정말 망한다. 예. 정말 모임조차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밥 먹고 이런 것까지 하지 않을지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밥은 먹겠죠. 네. 자, 개파 모임 하지 말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제나라의 근교에 우산이라는 민둥산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싹이 조금이라도 나려고 하면 소와 양을 데리고 와 족족 먹여버리니 민둥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패권과 개인과 계파의 이익을 위해 우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민주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성원 논술위원. 네. 자, 누군가를 비판한 것 같아요. 민둥산이 되도록 싹을 먹어치운 그 사람들, 당사자들, 누구를 지금 비판하는 내용입니까? 일단은 전체가 대상이 되겠지만 예. 1차적인 타겟은 당연히 지금 어떤 이 계파라고 하면 현재 그 계파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다시 말해 패권을 쥐고 있는 현재 이 친노 세력을 1차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단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어떤 그 계파에 반대한다면서 또 다른 어떤 계파적 또 이익을 또 추구하고 있다라고 현재 또 친노 쪽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 세력까지도 아마 전체적인 나중에 어떤 일소의 대상에 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오늘 좀 의아했던 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이 일제히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는데 과거에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된 뒤에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명한 분들인데 왜 사표를 냈는지 그것도 좀 의아한데요. 그 이야기 영상으로 저희가 또 정리해봤습니다. 당평이나 안배를 넘어서는 대화합 인사를 꼭 하겠습니다. 당평 인사로 개파라는 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국민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무직 당직자 전원의 일괄 사표가 제출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더 쇄신하고 더 탕평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 차장, 네. 결국에는 1차 탕평 인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나 보네요.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번 그 재보선에서 예. 실패한 영향,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당내 내홍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당직자들이 전원 사표를 낸 것이지만 박정훈 앵커의 소개대로 결국 탕평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당이 계속 개파 갈등이 있었고 시끄러웠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기 때문에 인사의 실패를 자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 인사에서 그럼 또 새로운 오늘 9명이 사표를 냈는데 또 새로운 사람을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만약에 친노라든지 또 비노라든지 이런 사람 또 해서 말썽이 또 나온다면 정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차 인사에서 친노가 완전히 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문재인 대표 옆에 이렇게 당직을 하려는 비노계의 사람은 또 얼마나 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자, 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문재인 지금 대표의 구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내분을 수습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 네. 이 생각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우선은 지금 아까 이제 혁신위를 지금 김상곤 위원장이 이달 빠르면 아마 다음 달까지는 구성을 마칠 스케줄인데 마치면 한 몇 달간, 길면은 한 6개월가량, 연말까지는 어떤 여러 가지 당무 혁신, 공천 혁신, 그 다음에 인사 쇄신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굴러갈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이는 문 대표 물러나라 소리 이제 더 이상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뭔가 새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 아마 본인은 대권 주자로서 어떤 세세한 당무를 챙기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본인이 생각하는 내년 총선과 후년의 대선에 제기할 하나의 전체적인 당의 방향, 정책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아까 당직 개편을 통해서 뭔가 실제로 가시적으로 많은 부분을 특히 비노라고 하는 분들을 중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예. 어떤 6개월간 시간을 버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러나 혁신된 새로운 당에서의 당권, 다시 말해 공천권은 여전히 문 대표가 행사하려는 예. 그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그런 그림 통할지 안 통할지 그것까지 정리를 해주셔야죠. 이제 그 그림에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핵심은 공천권에서 부딪히는 건데 네. 결국은 이 지금 김상곤 위원장이 마련한다는 그 혁신안 그 중에서도 공천 혁신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의 어떤 안을 내놓을 것인가인데 그러한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문 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는 한은 어떠한 형태의 가령 그것이 경선을 더 늘리거나 어떤 전략 공천을 늘리거나 줄이거나에 관계없이 예. 결국은 그 의심을 완전히 털어내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군요. 그런 게 저희 전망입니다. 네. 전상철 차장. 네. 문재인 대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텐데, 문재인 대표가 과거에 변호사 시절에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
좀 이념적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게 노무현 정부에서 사면까지 됐다. 이런 얘기가 오늘 조간에 보도가 됐던데 네. 어떤 얘기인지 뭐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특혜 사면 의혹 대상자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제 네. 모 조간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이 변호인 사면 당시에는 이제 수석이었던 것이죠. 네. 이제 다 변호사 시절이었던 거죠. 박경순 옛 통진당 교육위원을 이제 변호를 맡았고 네. 2003년도에 사면을 받았고요. 또 같은 해에 2003년에 김정길 전 행정부 장관도 2003년에 사면을 받았고 김모 통신회사 대표도 전해철 지금 네. 의원이지만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죠. 네. 민정수석관 당시에 이 김모 통신회사 대표가 사면을 받았고 또 전재천 씨라는 분도 2008년에 사면을 받았는데 이 사면을 받았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문재인 전해철 의원이 근무했던 로펌의 이 변호를 맡겨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혹시 청와대와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니냐. 본인이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변호했던 사람을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 사면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보도가 오늘 조간에서 나왔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근데 이 사면이라는 게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사면을 받았고 네. 또 성완종 전 회장도 사면을 받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 텐데 네. 이 박경순 씨의 경우에는 또 2번이나 사면을 받았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박경순 씨만이 아니라 사실 같은 정권에서 2번씩이나 사면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예. 자, 지금 박경순 씨 옛날 통진당 교육위원을 지낸 이분도 2003, 2005년,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도 2003년, 2005년, 네. 둘 다 문재인 대표가 민정수석을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있을 그 시기죠. 네. 그리고 성완종 전 의원도 우리가 알다시피 2005년, 2007년 두 차례 사면을 받았죠. 이렇게 어떤 집중적으로 같은 정권에서 이념적으로 좀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쉽게 사면이 이루어질 분들인가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성완종 의원의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이렇게 연이어 2번씩이나 사면이 이루어진다. 뭔가 좀 사면이 정상적인 어떤 그 법치의 원칙 아래서 과연 이루어졌는가라고 예. 하는 걸 조금 의아하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면권이 조금 남용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황인데 보여요. 예.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이번 질문 박성원 논설위원이 답을 주셔야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친북 세력에 관대한 듯합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통진당과의 연대 지난 총선 때 얘기고요. 그렇고 통진당 해산에도 부정적이었고 통진당 인사 변호하고 사면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탱크 한번 탄다고 걱정이 사라질까요? 자, 탱크를 지난번에 타면서 이제 안보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달라져야지 문재인 대표의 이념적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네. 자, 그 노무현 정부 때의 그 문재인 지금 한 사람만을 보면 안 되고 예. 저 당시에 청와대에 많은 386 흔히 얘기하는 운동권 출신의 참모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소수에.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네.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1심의 사건도 그렇고 많은 그 어떤 그 북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사건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는 예.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그 청와대에 그러한 어떤 뭔가의 압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증언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러한 관점, 과거의 어떤 민주화 운동 시절의 어떤 탄압받던 그런 것과 어떤 이념적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이것을 혼동해보는, 말하자면 같은 맥락에서 그것들을 풀어줘야 과거의 어떤 그 부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문재인 대표 내지는 그 당시에 386 운동권들의 부채의식이 저는 많은 저러한 법치와 좀 맞지 않는 저런 사면을 남용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고, 바로 지금도 친노들이 문제다라고 할 때는 문 대표 개인이 아니라 문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친노 386 핵심 그 세력들이 뭔가 지금에 걸맞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남북 문제를 바라보고, 지난번에 과거 이승만 또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갔을 때 바로 정청래 의원이 바로 안티를 걸고 바로 문제 제기를 했죠. 해방을 하듯이 예. 그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것을 털지 않으면 단순히 탱크 한번 탄다, 문 대표가
단순히 우리도 안보정당이다 한번 선언한다고 그 불신이 씻어지기는 어렵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불신을 씻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 국민들이 왜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를 따르는 분들이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표, 과거에 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죠.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입니다. 공개 다수로부터 공감받고 지지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어느 한 일각에서 계속 진보적인 의제들을 제기를 하고 한다면 지나치게 또 이렇게 보수적인 그 나라로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무슨 그쪽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자, 저 부분도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찬성을 일단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저런 발언들도 논란이 됐던 건 아닌가 싶은데 천상추 차장,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조간에 실렸던 이 사면 보도에 대해서 당에서 해명을 했습니까? 네, 유은혜 대변인이 직접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수백 명의 사면이,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로펌에 한 40여 명 정도가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예. 가명이나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 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특정 로펌에서 수임받은 몇십 명이 사면됐다고, 예. 특혜라고 규정 짓는 것은 악의적인 보도다. 이러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법적 이렇게, 대응이요?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보통 법적 대응까지는 하지 않고 문제 제기 정도로 하는데 법적 대응한다면 굉장히 좀 많이 네.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 새정치연합이 과거에도 그러니까 그 문재인 그 후보,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도 이 비슷한 문제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미 나왔던,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이미 나왔던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도 하고 넘어갔었는데 대선에서 검증을 받았는데 또 이런 시점에 또다시 비슷한 보도를 한다는 거는 뭔가 그 악의적인 게 악의적이다. 있다. 이래서 이제 법적 대응을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을 깔끔하게 털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뭔가 계기, 전환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더 고민을 하면 국민들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